Started from a DM, now she wanna see him. If you wanna link, baby, gotta be the weekend. Just follow me.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3개를 가지고 최적의 눌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과 돌파, 굉장히 많이 어떤 게 틀리냐,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의 영역인데, 그래도 효율이 좋은 거는 눌림이겠죠. 눌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수, 고수 다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이 눌림 기법이 잘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눌림을 잡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매물대 있잖아요. 그 매물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매물대를 파악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지지 저항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은 뭐 캔들의 꼬리 유무, 뭐 캔들의 꼬리 유무나 아니면은 뭐 거래량, 뭐 지지 저항, 매물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초보자들이 그나마 처음에 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이고,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눌림을 잡는 걸 먼저 잘 하셔야 그 다음에 캔들, 그 다음에 지지저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저항이나 캔들 관련된 내용인데, 이 지지저항이나 캔들 관련된 영상도 저희 함투사에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그걸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11선, 100일선 3개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영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베스토피디아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위키피디아에서 약간 트레이딩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100일선, 200일선, 500일선, 이게 이제 중장기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좀 짧게 본다면은 11선, 21선, 뭐 5일선도 포함이 되겠죠. 5일선, 11선, 21선, 그 다음에 51선 이렇게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해서 지수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뭐 단순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 즉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이 바로 11선, 21선, 51선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5일선 포함. 그 다음에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100일선과 200일선, 500일선 3개를 많이 본다. 그래서 뭐 토탈로 봤을 때는 7개를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그 중에 7개 이동평균선을 다 깔 필요가 전혀 없고요. 가장 그래도 좀 핵심적인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이동평균선은 제가 봤을 때는 11선, 51선, 100일선입니다. 이 3개가 가장 깔끔하고요. 혹은 조금 더 변형해서 21선이나 51선, 100일선 이렇게 3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바로 11선, 100일선 이 3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럼 어차피 이 3개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추세를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파악되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언제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진입 타점을 잡는 거겠죠.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해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진입 타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추세를 먼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배열인 추세는 어떤 추세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 색깔이 있죠. 파란 색깔 선이 이 캔들과 가장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설정한 11선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올라가는 게 노란 색깔이 51선,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100일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에 시세가 있고,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1선, 그 다음에 100일선 이 3개가 순차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이런 그림이 바로 이제 정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배열을 한번 찾아보자면은 어디서부터 정배열이 시작됐냐면은 바로 이 시점 있죠. 여기서부터 차트가 정배열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배열이 아니냐? 여기서는 정배열이 아니죠. 여기서는 물론 파란 색깔은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잘 보시면 초록 색깔이 제가 100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11선은 맨 위에 올라갔지만 51선과 100일선이 아직은 하락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배열이라고 볼 수가 없고, 모든 추세가 다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캔들이 11선 위에서 놀 때 이때가 굉장히 단기 추세가 강하다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역배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도 우리가 11선, 51선, 100일선 이렇게 3개를 설정하면 11선이 단기선, 51선이 중기선, 100일선이 장기선이기 때문에 모든 시세가 이 11선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51선, 100일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을 배열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역배열이 컨펌되는 자리가 바로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이 교차되는 시점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시점 같은 경우 어차피 단기선 11선은 당연히 하락
하락 교체가 됐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51선과 101선이 정배열됐으면은 10, 50, 100 세 개가 다 정배열이 됐다라고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 51선과 101선이 하락 교체가 됐을 때는 11선은 어차피 51선과 101선 아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배열이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정배열,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언제 그러면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언제 타점을 잡을 거냐, 역배열이 되자마자 혹은 정배열이 되자마자 진입을 할 거냐, 아니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진입할 거냐, 그리고 반등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얼마만큼 또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모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제 많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 놓으시면 이때 역배열의 조정이 있구나, 이때 정배열의 조정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RSI도 있을 것이고 맥디도 있을 것이고 스토캐스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물론 필요하겠지만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실제 이 가격의 정보를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다? 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캔들을 가지고 이게 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혹은 조정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위에 부제를 1차 상승 하락 후에 조정에 집중하라 라고 제가 써놨죠. 1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바뀌고, 그러니까 원래 하락 추세였다가 추세가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상승이잖아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처음 상승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처음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눌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되돌림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림을 줬을 때 되돌림 후에 다시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를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 매물대를 찾는 거를 뭘로 한다? 캔들로 한다라는 게입니다. 캔들로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캔들로 하는 게 정확하면서 캔들로 하는 게 실수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 제가 3개 친 거 보이시죠? 1번, 2번, 3번 넘버링을 할게요.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표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영상을 정지시켜 두시고 요 3개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꼭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찾으셨다는 가정하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캔들의 몸통 크기입니다. 크기의 변화가 공통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거 먼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이 몇 개다? 총 3개입니다. 아시겠죠? 3개인데 처음에는 몸통의 크기가 짧아요. 근데 두 번째 몸통은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몸통은 좀 짧게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처음에는 요 정도로 떨어졌다가 두 번째는 요렇게 떨어졌다가 세 번째는 요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떨어지는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모멘텀의 강도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한 50 정도의 파워로서 떨어졌다면 이 부분에서는 얼마 정도 떨어진 거예요? 대략 한 200 정도의 파워로 떨어진 거겠죠. 그러면은 200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가속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떨어진 거 확인했더니 여기서는 모멘텀이 30으로 줄었어요. 자, 그럼 5과 200과 300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세졌다가 약해졌구나. 상대적으로 힘이 세졌다가 약해지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반발 매수세가 나오겠죠. 상승 추세에서. 자, 이것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이렇게 단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여기서 처음에는 몸통이 이만큼 짧았다가 두 번째 좀 길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조금 짧아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 100, 그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힘이 처음에 이 정도였다가 증가했다가 이렇게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3 모양의 형태를 뜨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점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메인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올라가는 추세에서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그대로 밀릴지는 우리가 뭘로 판단한다? 여기서 떨어질 때 이게 단순한 차익 실현 물량인 건지. 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거래량을 보면 돼요. 자, 거래량이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왔지만은 어때요? 밑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거래량이 확 줄었죠. 그리고 아까처럼 모멘텀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형태의 패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거래량은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이만큼 돈을 썼지만 떨어질 땐 이만큼밖에 매물 출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깔끔하게 지워볼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모멘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런 데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51선이나 100일선 이 부분에서 지지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캔들이 연속적으로 3개가 컨펌이 되는 게 일단 없습니다. 보통은 정말 얘네가 끌어올릴 목적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캔들 3개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모멘텀이 약해진 걸 파악을 한다면 시세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건지 한번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통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뭐부터 볼 거냐면은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지표를 하나 깔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캔들 3개를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그 지표를 우리가 뭘로 볼 거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게 한번 있지만 바로 이제 CBS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CBS가 캔들 바디 사이즈 줄임말이거든요. 자, 지표 들어가셔서 캔들 바디 사이즈 영어로 검색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디 사이즈가 나오는데 어떠가 이제 SYAMAY 그죠? 그 사람이 작성을 한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은 이렇게 지표가 뜹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올라갈 때는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배열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올라갔을 때 살짝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되돌렸을 때 근데 우리가 되돌리는 그 와중에 몇 개의 음봉 캔들을 본다? 3개의 음봉 캔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봉 캔들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몸통이 처음엔 짧았다가 중간에 증가했다가 마지막에 짧아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매수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스닥이 보세요. 나스닥이 현재 중장기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됐잖아요. 정배열이 됐으면 우리가 뭘 파악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 근처로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캔들 바디 사이즈를 확인할 때 어떤 모양을 확인해 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3모양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 3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꼬리 제외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 길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런 줄어드는 느낌. 그러면 이게 3모양과 같다고 해서 우리가 매산 형태의 패턴이다. 근데 이건 거래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캔들 바디 사이즈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캔들 바디 사이즈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뭐가 나왔죠? 첫 번째 부분 여기서 바로 이제 몸통의 크기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캔들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일단 1차적으로 뭘 들어가는 거냐면은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종목이 나스닥인데 일정 부분 15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 이상 떨어진 건 없이 여기서 즉각적인 반응.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7포인트, 떨어진 것도 7포인트. 근데 이 시간대는 사실 지금 1시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는 시간이라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 여기 같은 경우도 볼게요. 이렇게 정배열이었다가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몸통 3개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감소하는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현재 이 모든 이동평균선이 11선 빼고 51선과 100일선을 지금 다 모아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배열인 상황이니까 패턴이 나온다면은 특히 마지막 캔들이 몸통이 짧아지면서 아랫꼬리가 형성이 되는 캔들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대략 38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자, 그럼 이게 한 번만 나오느냐? 또 나옵니다. 기다리다 보면 또 나와요. 일정 부분 고가를 찍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여기도 뭐가 나왔죠? 캔들 바디 사이즈를 활용할 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패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언제예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매수.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올라가는 거는 또 거의 6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추세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 그럼 벌써 우리는 여기서 한번 수익, 여기서 한번 수익, 2번 연속으로 수익이 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1차로 먹으면 여기서 계속 물을 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익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다렸다가 여기서 뭐가 나오면 이런 식의 3모양 캔들이 나온다면 3모양 캔들이 거래량이 아닙니다. 캔들의 몸통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정도였다가 증가했다가 이 정도. 그러면 떨어지는 힘이 이렇게 분산되는구나. 떨어지는 힘이 분산되면 당연히 매물대 근처에서 뭐가 들어올 수 있겠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1포인트 전고점까지는 23포인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캔들이 장기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이런 식의 패턴이 그려지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에 닿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밀려버렸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캔들의 모멘텀을 비교할 수 있는 캔들이 최소 3개가 연속으로 나와줘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연속적으로 3개가 나오지 않고 그냥 단번에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실패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역배열을 따로 그려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상승부터 간단히 좀 보도록 한다면 이 상승 추세가 처음에 바뀌었던 자리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자, 모든 추세가 다 어떻게 돼 있었죠? 모든 추세가 다 이렇게 역배열이었습니다. 역배열이었는데 여기도 먼저 보시면은 역배열로 바뀌고 나서 이 캔들의 모양이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산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양. 자, 산 모양인데 아까 제가 상승 추세일 때 산 모양이 나오면 마지막 캔들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닮을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캔들이 3개인데 양봉 3개가 나왔습니다. 이 캔들을 잘 떼보시면은 윗꼬리가 조금 더 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자리 기준으로 우리가 뭘 들어간다? 매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캔들이 연속 3개 나왔지만은 몸통의 크기가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한 그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 그 다음에 상승수로 바뀌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조정을 줬을 때 캔들을 뭘 본다? 이런 식으로 산 모양을 체크를 한다. 근데 산 모양을 체크하는데 이 산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이 산 모양이 마지막 캔들이 무슨 그림인지 이렇게 아래 꼬리가 형성된 그림인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산인데 첫 번째 마지막 캔들의 캔들 바디 사이즈 같은 경우 산이 아니죠. 몸통의 크기는 산은 많은데 캔들의 모양이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마지막 또 3개는 어때요? 마지막 캔들은 요 그림이죠. 아래 꼬리.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제 무슨 자리가 된다? 매수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저가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장기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동평균선에 닿았죠. 자, 여기도 캔들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캔들 3개지만 몸통의 크기가 증가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통 3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딱히 안 보이죠. 여기도 3개가 나왔지만 이건 어때요? 몸통의 크기가 이렇게 되죠. V자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우리가 캔들 3개만 본다. 자, 그러면 캔들 3개를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캔들의 꼬리가 아래 꼬리가 기냐 윗꼬리가 기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아래 꼬리가 기냐 윗꼬리가 기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요 캔들이 나왔을 때 현재 아래 꼬리보다 밑꼬리가 조금 더 긴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걸 측정해 볼게요. 이거는 0.284만큼 떨어졌죠. 이거는 0.293만큼 떨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이제 밑꼬리 아래 꼬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반응이 나오긴 합니다. 반응이 나오긴 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깔끔한 형태의 이런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긴 형태라면은 정말 깔끔한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처럼 확실하게 뭔가 보이는 이런 게 나오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예시를 풍부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오일인데요. 자, 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캔들 바디 사이즈를 활용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캔들 바디 사이즈를 활용을 했을 때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왔어요. 연달아서.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자, 몸통의 크기가 처음에 증가했다가 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 꼬리 모양을 보시면 꼬리가 그러니까 윗꼬리가 더 길죠. 이 말은 뭐냐? 저항을 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즉각적인 반응은 약간은 줬어요. 하지만 이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노려보셔야 될 것은 상승 추세에서는 마지막 캔들의 꼬리가 긴 아래 꼬리가 긴 형태의 패턴을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캔들의 3개가 떨어진 자리가 딱히 없죠. 근데 여기는 어떠세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51선 100일선이 다 정배열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은 연속으로 캔들이 음봉이 3개가 나왔죠. 그리고 몸통의 사이즈가 증가했다 감소. 이건 상승 추세 베이스이기 때문에 마지막 캔들의 꼬리가 상대적으로 뭐가 더 세냐 확인해 볼게요. 아래 꼬리가 긴지 윗 꼬리가 더 긴지. 자, 딱 봐도 아래 꼬리가 조금 더 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매수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양봉이 3개가 나올 때 윗꼬리가 길면은 매도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현재 추세가 어떤 베이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음봉 3개가 나오고
아래 꼬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주는 자리가 있어요. 물론 그럴 경우도 꽤 있고요.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려면은 이런 꼬리가 깔끔하게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는 캔들을 집중해서 보셔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그냥 원웨이로 나와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 진입을 할 거냐,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세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정배열로 바뀌었고요. 정배열로 바뀌었고, 그 뒤에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3개가 다 모여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캔들도 3개. 근데 여기서는 캔들 3개가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캔들 3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물론 정말 작게 보이진 않지만 바로 이런 데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캔들 음봉 3개 나왔죠. 그리고 11선, 51선, 100일선 3개가 다 정배열인 상태에서 조정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런 선 모양이죠. 그러면 마지막 캔들이 무슨 모양인지, 윗꼬리가 더 긴지 아랫꼬리가 더 긴지, 절대적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캔들이 형성됐을 때 윗꼬리가 더 기냐 아랫꼬리가 더 기냐예요. 근데 이 캔들 짧은 단봉이잖아요. 윗꼬리는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아랫꼬리만 달렸다. 그럼 이 캔들 3개를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마지막에 이 음봉의 종가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추세가 나오는 거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이 기법이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방법이니까 복습을 좀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캔들 바디 사이즈,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배열, 그 다음에 거기서 눌림을 언제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많이 복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이동평균선이 11선, 11선 3개가 다 정배열인 상태에서는 무조건 매수한 진입을 한다. 그리고 1차적으로 떨어졌을 때 캔들 3개를 찾고, 캔들 3개의 음봉 있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면 음봉 3개를 찾아야 되고요. 하락 추세라면 양봉 3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음봉 3개라면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마지막 음봉 캔들의 아랫꼬리가 긴지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양봉에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캔들의 꼬리가 윗꼬리가 긴지 아랫꼬리가 긴지, 윗꼬리가 길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랫꼬리가 길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로서 접근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복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뉴 멤버십을 런칭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 월수금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진행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월화수목금 7시부터 9시까지 총 일주일에 10시간 동안 단순한 리딩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차트를 가지고 매매도 해보고 리스크 관리도 배우고, 그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드렸던 기법들 있잖아요. 이런 기법들을 같이 응용해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그런 관점에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아니면 내가 정말 배운 거 많은데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함투사에서 새롭게 런칭한 이 리뉴얼 멤버십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tarted from a DM, now she wanna see him. If you wanna link, baby, gotta be the weekend. Just follow me.